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영진 김동완입니다. 네, 힘내세요. 막 뛰어왔더니. 뛰어오셔서 이 알겠습니다. 사이에. 네. 땀이 비처럼 나. 뛰지 마세요. 이 여름날에 이렇게 뛰시면 어떡합니까? 오늘 그래도 비가 좀 와서 그런가? 네. 온도는 좀 상당히 아니 어젯밤에도 저기 밖에서 저녁 먹고 나오는데 네. 코끝에 이 감촉이 틀리더라고. 어? 바람에 이 느낌이 틀려. 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다 또 이제 확 더워지면 못 해먹겠다. 뭔 놈의 여름이 이렇게 기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여튼 오늘 8월 6일 수요일 아침 지금 많은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좀 전해졌는지 여당에서도 좀 대주주 요건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시 좀 보는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조금 논의 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 권순우 취재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삼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코끝에 향기가 좀 다르죠? 아이스크림 향기인가요? 복숭아 향기인가요? 네. 자 그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우존스는 0.14%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65%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0.49% 하락했는데요. 이번에 좀 지수를 좀 약하게 만들었던 거는 서비스업 경기가 예상보다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 ISM에서 발표하는 그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0.1을 기록을 했는데요. 그 6월에 50.8에서 0.7% 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0.7% 포인트면 폭이 굉장히 큰 폭이죠. 그리고 50이 넘어가면은 이제 확장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겨우 그냥 50.1 그래고 그냥 확장은 확장인데 뭐 거의 너무나 작은 상황이고요. 시장 예상치가 51.5였어요. 그러니까 6월보다 7월이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51.5를 예상했는데 50.1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제 주식으로 따지면 어닝 쇼크가 난 거죠. 그러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좀 고민이 되는 건데 그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잘 나갑니다. 이게 뭐 관세 협상에서도 뭐 굉장히 뭐 잘 되고 뭐 돈도 준다 그러고 태국이랑 캄보디아 막 싸운다 그러니까 니네 화해 안 하면 관세 때릴 거야? 그랬더니 화해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완전히 신났어요. 그거 봐라, 뭐 경기 침체 안 왔지, 뭐 주식시장 좋지, 관세 뭐 개기는 놈 없지. 뭐 문제가 뭐가 있냐? 태평성대 아니냐? 관세 엄청 많이 거쳤지. 관세 거쳤으니까 내가 쏜다 막 이거 하면서 지금 막 신났거든요. 지지율은 왜 이렇게 낮아요? 예? 지지율. 지지율은 좋을 리가 없잖아요. 앞자리 3자야. 그러니까. 그리고서 이게 지금 경제학계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따르면은 그 경제학자들은 다 옷 벗어야 된다. 이게 뭐 하나도 안 맞잖아요, 경제학이. 옷을? 더우니까. 옷 조심해야 돼요. 이상한 쪽으로 또 가시고 그러세요. 아침입니다. 걷지 맙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직 반영이 안 된 거다라는 측이 있는 거고 그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과소평가한 것이다라고 하는 측이 있어요. 근데 그 지금까지 분위기에서는 미국이 가진 힘을 과소평가했다라는 것들이 좀 득세를 해왔는데 지난주에 고용보고서가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서비스업 관리자 지수까지 이렇게 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일시적인 거고 관세의 영향은 결국은 경기 침체로 갈 거다. 근데 경기도 침체되는데 물가도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들이 나타날 거다라는 걱정들이 이런 지표가 나올 때마다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 프로님 한 말씀 좀 주시죠. 뭘요? 어떤 쪽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관세가 장기적으로 미국에 굉장히 피해를 줄 거라고 봐요. 경제학자들이 결국은 맞을 것이다. 일시적으로야 뭐 사실 재정에 도움도 되고 또 트럼프라는 정치인을 부각시키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나 미국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서의 제조업을 뭘 한다는 것도 사실은 저는 궁극적으로 안 될 거라고 보고요. 미국에 가야 될 길이 따로 있는데 그걸 두 개 다 한다는 건 쉽지 않다고 봐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생각이 들었을 때 미국이 그 제조업을 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낮추는 걸 보면서 이게 그때 이제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의지 없다. 그러니까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키려면 꽤나 오랜 기간 동안 이걸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장 다 짓고 그 공장 돌아가고 생태계 복원시키고 그러려면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은 걸려요. 그럼 얘를 한 25% 이상 관세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줘야 기업들이 이거 진짠가 보네? 라고 해서 슬금슬금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번에 관세 협상하면서 뭐 5,500억 쏜다 그러니까 그럼 너는 12.5%, 뭐 나는 6천억 달러 그랬더니 그럼 너도 15% 이런 거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뭐하러 미국에서 만드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제조업 부활도 사실은 구호에 불과했을 수 있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고요. 제가 어제 누구한테 저녁 먹다가 들었는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다가 로마 말기에도 있잖아요. 예. 관세를 20% 때렸대요. 로마가 수입해오는 거에 대해서. 항상 제국의 말기는 네? 뭔가 이게 타국에 대한 강제적인 경제적인 부가 이런 것들로 연결됐다는. 뭐 물론 이제 그분 얘기긴 한데 내가 오늘 찾아보려고 그래요. 확실히 차서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되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던 게 그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뭐가 있었냐면은 중국을 빵 때리는 거예요. 중국을 빡 때리면은 중국에 있는 그 제조업 공장들이 그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으로 튀어나가게 되면은 중국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 공산당 입장에서는 데미지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공동부유를 하는 것 때문에 그냥 뭐 일당 독재하는 걸 받아주고 있는 건데 거기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건 굉장히 데미지가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들도 하나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웬걸? 여기서 중국을 때린 게 아니라 중국은 이제 뭐 11월까지로 연기를 시켜놓고 갑자기 막 베트남, 캄보디아 뭐 이런 데다가 막 관세를 막 때려버리니까 오히려 지금 오늘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가 나온 걸 보니까 그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시켰던 중국 제조 기업들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특성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경제 정책이라는 거는 꽤 오랫동안 신뢰를 주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그때 이게 다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충돌되는 부분들이 생겨서 기업들이 그냥 아예 안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미국에다가 공장 지으면 보조금 준다 그런 것도 갑자기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이게 아무리 미국이라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불신을 쌓는 것이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이렇게 좀 거시지표 하나가 하나씩 발표가 될 때마다 좀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을 좀 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 뉴스 가볼까요? 예, 첫 번째 뉴스는요. 그 주주 환원액이 2년 만에 35%가 늘었다. 그리고 KTNG 주주 환원율이 100%가 됐다. 이렇게 나오는 보도입니다. 이게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뭐 100대 기업을 기준으로 그 CEO 스코어가 집계를 한 거예요. 예.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주주 환원 총액이 2022년 33조 7천억 원에서 지난해 45조 5천억 원으로 11조 8천억 원이 늘었다는 겁니다. 35%가 늘었대요. 그럼 주주 환원액이 늘었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자본시장 총액으로 봤을 때 투자한 돈 대비 리턴으로 배당으로 받은 리턴이 35%가 늘어났다는 거니까 2년 만에.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엄청나게 좋은 수익을 기록하고 근데 있는 거죠. KTNG 주주 환원율이 100%라는 건 뭐예요? 당기 순이익의 100%를 주주 환원했다는 거죠. 다 배당하고 배당하나 자산 배당하고 소각이에요? 자사주 소각하고. 저런 회사가 있네요? 저런 회사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KTNG가 어떤 펀드한테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글로벌 담배 회사에 비해서 주주 환원율이 높지 않다. 그러니까 원래 주주 환원율이 높은 회사긴 한데 원래 담배 회사가 뭐 신규 투자할 게 뭐가 그렇게 많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벌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주는 게 맞는데 그 부분이 약하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좀 비판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KTNG에서 연락 와가지고 조금만 기다려봐라, 잠깐만 기다려봐라 그랬는데 그게 자사주 소각이었어요. 네. 자사주 소각 딱 하고 나니까 100% 넘어버리더라고요. 자사주 소각이 묘수군요. 배당으로 100% 할 수는 없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뭐 사실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이나 뭐 이게 효과는 비슷한 건데 배당을 하게 되면 좀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렇기도 하고 이제 자사주 소각이란 일회적인 거니까 일회적으로 딱 그 금액을 정해서 하는 거니까 그해 당기 순이익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럼 원래는 배당 가능 이익에서 줘야 이익에서 배당하는 거니까 예. 자사주는 저 KTNG가 뭐 매년 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몰아서 한번 한 그게 100%가 된 거군요. 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전에는 원래 좀 주주환원이 높은 기업인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김프로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것도 좀 변해야 된다고 봐요.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이나 주주환원 측면에서 보면 비슷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일관성을 계속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총주주 환원율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늘려가면서 그 주주들로 하여금 아 이게 주식이라는 것에 투자하면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이 루틴을 줘야 되는 게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낮추는 거는 뭐 돈 벌었다고 자사주 소각 세게 하고 돈 못 벌었다고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것보다는 미국 시장이 강한 이유가 뭐 워낙 경기도 좋고 뭐 기술 기업들이 워낙 잘 나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수급이 워낙 좋아요. 예. 수급이 워낙 좋은 이유 중에 자기 주식 자기가 사서 태워버리니까 예. 유통 주식이 없어지는 데다가 그 자사주 소각도 거의 매년 하니까 그렇죠. 매년 하죠. 그 주가가 빠지는 것도 신기한 거죠. 그렇죠. 자사 그리고 소각하는 데는. 예, 그러니까 소각도 이게 계속해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이제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오히려 조금 더 그 자사주 소각의 스케줄을 짜기가 쉬운 게 이미 매입해 놓은 게 많아요. 그 경영권 방어한다고 이렇게 짱 박아 놓은 자사주도 꽤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점에는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에 따라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말은 하지만 꾸준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불신이 좀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제가 어젠가 정프로님한테 네. 뭐 10년 주식 들고 있을 생각이 있냐. 그랬더니 정프로님이 별로 관심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 10년 동안 주식을 들고 있는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많아요. 이게 사이클 산업들이라든지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경우 많죠. 예, 아니면은 약간 좀 성장률이 둔화가 되는 기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배당 10% 준다. 그러면 10년 들고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안 팔면 되잖아요. 10년 동안.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세이브로라고 이제 예탁원 거에서 배당 수익률을 한번 보니까 배당 수익률 높은 데는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 1호 우선주죠. 이거 시가 배당률이 11.4%예요. 그럼 물론 현대차 주가가 뭐 10년 동안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었지만 11.4를 주면 굳이 뭐하러 팝니까 그걸. 그리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양도소득세 같은 게 적용이 된다 그랬을 때도 뭐 그 장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그러면은 주식 투자하는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것도 분기 배당할 걸요, 그게. 분기 배당. 분기 배당하니까 예. 1년 연말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3개월에 한 번씩 계좌에 꽂혀버리잖아. 그렇죠. 그죠?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시가 배당률이 지금 10%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좀 생겨나면은 그 뭐 우리가 주식을 한다 그러면 주식은 뭐 투기꾼, 뭐 단기 투자 이런 인식들이 좀 있는데 이렇게 좀 길게 좀 배당을 충분하게 한다 그러면은 되게 길게 보고 들어오는 돈들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돈들이 또 들어오면 또 자본시장에 레벨업을 시켜주지 않을까라는 배당 기대를 그렇게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봐야 배당 소득 다 그 종합소득세에 걸려가지고 2천만 원 딱 넘는 순간 건보료 확 오르고 그쵸. 자기 근로소득세 확 오르고 예. 한 50% 내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뭐 어차피 단타 치고 빠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제도를 장기 투자를 유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환원율 높은 기업들 리스트 한번 CEO 스코어에 나온 거 좀 같이 보시죠. KTNG 같은 경우에 이거 시가총액 대비로 비율을 했더라고요. 시가총액 대비해서 주주환원이 10%라는 거는 시가총액의 10%씩 그냥 그 올려주고 있는 거랑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최소한 10%는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9%, 우리금융 9%, 삼성증권 8%. 보통 이 금융주들이 좀 그 주주환원율이 좀 높아요. 근데 이게 얼마 전에 그 분리과세 관련해서 제도 나오고서 좀 실망감을 좀 줬었잖아요. 그게 어떤 통계를 만들어냈냐면 금융주 ETF 누적 자금, 유입 자금 쫙 올라갔다가 여기서 팍 꺾이죠. 요겁니다. 여기가 분리과세 그 발표 난 다음에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실질적인 효과가 있냐 없냐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겠지만 자금 자체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금융주 같습니다. ETF라는 게 왜 금융회사? 금융회사가 ETF? 배당 수익이 높잖아요. 저것도 영향을 줬을 거예요. 그 이자 장사한다. 아 그러네요. 그게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줬죠. 그날 금융주만 폭락했거든. 예, 그리고 거기에 또 뭐 교육세
뭐 1%로 올린다 뭐 이런 것들도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그 두 번째 뉴스는요. 아, 이것까지 원래 하려고 그랬구나. 그 어제 네이버가 주주환원한다고 3,684억 원 자사주 소각했거든요. 네. 엊그제는 APR이 300억 원 자사주 소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이 정도 자사주 소각하면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크게 별로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거니까. 네. 그래서 주주환원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네. 하고 있습니다. 환원율 KT 주주 환원율 저기 10% 아니에요? 100%입니다. 아까 아까 이거는 시가총액 대비. 아, 시가총액 대비. 예, 시가총액 대비로는 원래 잘 안 봐요. 단기 순익 대비해서는 100%고. 예, 배당 성향은 단기 순익 대비로 오케이, 보는 오케이. 거니까요. 예. 이제 뭐 지금 보시는 분들이 배당률이 그럼 뭐 몇 퍼센트라는 얘기는 하는데 그건 아니고 지금 이제 배당률이 아니고 저거는 주주 환원율을 계산한 배당 네. 플러스 자사주 소각. 예, 예. 이거는 주주환원 금액. 예, 금액인 거고.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35%라는 거는 국내 100대 기업이 그렇다는 거고 늘어난 거고. 늘어났다는 거고. 예. 그렇죠. 주주환원액이 늘어났다는 거고. 예, 그러니까 좀 헷갈리시는 맞습니다. 분들이 있으신 것 100%가 같아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뒤에 거랑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죠? 배당률이 10%고 주주 환원율은 당연히 100%. 아니요. 이건 시가총액 대비에서 네. 주주환원을 한 게 10%라고 CEO 스코어에서 발표를 한 거고 예. 배당 그러니까 총 주주환원율은 배당 플러스 자사주 소각. 이거는 이제 그 KTNG에서 주주환원율이 100%라는 거고 이거는 단기순이익 대비해서. 대비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차 조건이 좀 그냥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겠네요.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는 시가 배당률 배당률이고. 그거 11%라는 거고. 그건 주주 환원율보다 조금 좁은 개념이죠, 그죠? 그렇죠. 자사 시가 소각 대비해서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 뉴스는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 중소기업 관련해 가지고 좀 실용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규제를 좀 조정을 한다라는 얘기를 어제 구윤철 기재부 장관, 경제부총리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라 그래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갈수록 규제가 늘어나서 성장을 회피하는 현상들을 이야기를 안 올라가려나 그러죠? 안 올라가려 그러는 건데 계속 중소기업으로 남아야지 그 혜택을 받는다. 예, 예. 근데 그 부분들이 그 위로 올라갈수록 중견기업, 대기업이 될수록 규제가 많아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과도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듣기가 불편하고 되게 그래서 안 하고 싶어들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OECD가 분석을 한 바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해가지고 한 1,600여 개가 있다는 거예요. 대기업 대비해서? 아니요, 그냥 중소기업 정책 자체가 지원 정책이.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과 혁신 기업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혁신적인 중소기업이 탄생할 수가 없어요. 이 정부 지원 받은 그냥 기업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 지원이 10% 된다 전체에. 근데 거기서 혁신 기업이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 원가 절감을 했다. 그러면은 원가 절감 10% 아무리 해봐야 정부 지원 10% 받은 기업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청년들이 뭔가 창업을 해서 뭔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럴 때 진출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어쩌면 청년 창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고 여기서 또 그 정부 지원만 받는 것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 보상 배율 뭐 100%가 안 되는 기업이 전체의 40% 되는데 이게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런 기업들이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딱 여기만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중소기업에 딱 정체되어 있는 중소기업에다 지원을 강화하게 되면은 혁신기업에다 지원할 자금이 줄어들 수밖에 그러겠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을 성장시키는 정책이어야 됩니다. 중소기업이 불쌍하니까 복지를 해주는 정책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복지 정책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잘 살게 되면 이제 복지를 끊어야지 라고 하니까 아 그럼 나 성장 안 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툴을 중소기업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성장을 하려고 그러는 기업이냐 아닌 기업이냐로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중소기업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겠네요. 그거 건드리면.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중소기업 지원을 안 한다 그러면 뭐 대기업 지원하자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인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게 청년 창업이나 청년 취업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이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성장하는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산업 정책이지, 성장 안 하는 기업들을 이렇게 복지로 지원해 주는 것은 오히려 나머지 혁신 기업들을 눌러버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불편하지만 이 얘기를 구윤철 장관이 어제 얘기를 꺼낸 거 보면서 이거 혹시나 이번에는 좀 할라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름도 원래 그 비상경제점검 TF라고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름을 성장전략 TF로 전환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고인물에 대한 제도 개선을 좀 통해서 성장을 독려하는 쪽으로의 정책들이 계속 나와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쉽지 않다라는 말씀은 좀 미리 드리는 거예요. 중소기업 정책은 워낙 공고합니다, 인식이. 그래서 이거를 잘 돌파할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주주환원 관련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맞나 한 번만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 시총 100억짜리 회사가 이익을 10억 냈는데 여기가 주주들한테 10억을 나눠주기로 했어. 배당으로. 그러면 주주 환원율이 100%인 거고. 예. 그죠? 그 이익 대비. 이익이 10억이니까 100%죠. 그렇죠. 이익 대비 이건 100% 나눠준 거고, 대신 시총 대비로는 10%의 주주 환원율을 기록하는 회사인 거고. 시총 맞아요? 대비해서 시가 배당률이 10%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CEO 스코어에서 나온 통계여서 그냥 보여드린 건데 시가총액 대비 주주 환원율은 잘 계산을 안 해요. 배당률만 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왜냐면 이제 다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아갖고 그리고 내가 주식을 10,000원짜리 샀을 때 500원 뭐 배당해 준다. 그럼 이제 배당률이 5%인 거고.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배당률 그다음에 주주 환원율이 시총 대비 아까 나간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익 대비 나간 게 있었죠. 그렇죠. 그 두 개가 그렇게 달랐다는 거. 그러니까 배당과 주주 환원의 차이는, 주주 환원은 배당보다 큰 개념이라서 배당 플러스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게 주주 환원이에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것도 좀 전문가들도 이게 주주 환원율로 계산을 하자. 이게 배당 성향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자사주 소각이 빠지거든요. 빠지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번 돈 대비해서 얼만큼을 돌려줬는가라의 개념으로 보면은 배당하고 자사주 소각을 묶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배당 성향을 중심으로 좀 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나마도 그거 자사주 소각 뺀 배당 성향도 선진국에 비하면 반토막도 안 되잖아요. 그렇기도 하죠. 그게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갈까요? 세 번째 뉴스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그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정부에 전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 가닥을 잡았다는 정도의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정청래 당대표가 개별 의원의 언급을 좀 자제해달라라고 좀 당부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근데 그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 의장, 그러니까 이전에 그 이거 해야 된다, 그러니까 10억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그때 하고서 바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임기가 원래 그렇게 돼 있잖아요. 새 대표가 뽑히면 새로운 정책위원장을 임명하게 돼 있으니까 사실상 그날이 본인 임기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정책위 의장으로서 얘기했다라기보다는 개인 의견 차원에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얘기를 하는데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의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라고 좀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아직 중간 보고 성격이어가지고 최종 보고는 뭐 오늘이나 내일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얘기가 나왔던 게 정부 원안대로 하자는 10억을 하자는 소수 의견이 좀 있었고 한 20억에서 30억 정도의 절충안, 그러니까 50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한 2, 30억 정도는 어떻겠냐라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는 거예요. 최악수죠, 그건. 최악수. 그 양방으로 욕먹을 수 있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리자는 사람한테도 욕먹고 현행으로 하자는 사람한테도 욕먹고 해서 이게 어중간한 안이 있었는데 현행 유지가 다수였다라고 하고요. 최종 보고가 나오고 나면 이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여당안이 마련이 된다면 충분히 들을 수 있다라고 좀 브리핑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내일 뭐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측이 되는데요. 뭐 오늘 한정혜 위원장은
이분이 산업공학 박사예요. 음. 예, 영국 노팅엄 대학에서 산업공학 박사를 하신 분이라 뭐 이제 산업공학 박사라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세평을 들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굉장히 이 산업 쪽에 또 비즈니스 쪽에 굉장히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분이다. 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환경공학을 전공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근데 이 대주주 요건만 50억으로 하면 시장의 실망은 사라지는 거예요? 시장의 우려를 조금 완화시켜 주는 정도가 되는 거죠. 상징이죠. 사실 그 50억 그 부분을 서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리고 50 회의적이에요? 아니 좀 이거는 왜냐면 다른 뭐 한 네 가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사실 네 가지 중에 네 가지가 약간씩 다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나 아니면 맨 처음 시장에서 기대 혹은 생각했던 것과는 대체로 후퇴한 게 좀 많은 것 같아서 분리과세랑 이런 거 다 예, 해서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예. 그거 후퇴한 게 이렇게 네 개 중에 뭐 한두 개가 더 있는데 이거 하나를 원래 원한 대로 원복시킨다는 거는 시장이 그냥 우려가 좀 사라진다도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아 근데 그거는 어차피 네. 세법 개정안이라는 거는 정부 아니잖아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라 나머지 뭐 분리과세라든지 그런 것도 다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 대주주 이 요건이 좀 상징성이 좀 있었냐면은 일단 내용 자체가 좀 심플하고 예전에 한번 했는데 그대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이렇게 네. 하는 거의 실효성에 대해서 예. 대부분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증세가 늘어날 거다. 예. 그것도 별로고. 그죠. 뭐 세금이라도 늘어난다 그러면은 뭐 그래도 뭐 한번 생각해 볼 만도 한데 네. 다 팔아서 뭐 세금도 안 낼 거면은 뭐하러 이 쓸데없는 플로우를 만드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감이 좀 있는 거고요. 정부로님 말씀대로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도 좀 그 다들 논의를 할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일 부각이 됐으니까 이거를 얘기하는 거지 나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한 개 한 개 해야죠. 한 개 한 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당에서는 한 50억 정도로 복원을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예, 예. 자 그러면 뉴스는 요 정도 하고 요즘에 이제 날이 좀 덥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또 아이스크림 밖에서 이제 엄청 사 먹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왜요? 그냥 들어가. 니주를 예. 깔지 말고 그냥 들어가세요. 샤크 닌자 아이스크림 메이커가 있고요. 31만 9천 원에 갑니다. 샤크 닌자 그게 네. 주식도 잘 나가더만. 좋습니다. 네? 요새 인기 그 많아요. 영국 거 그거 뭐죠? 그거? 있잖아. 영국 거 왜 헤어드라이기. 다이슨. 다이슨을 지금 미국에서 거의 추월하려고 그러더만 샤크 닌자가. 뭐 브랜드급으로 보면은 닌자가 조금 더 낮긴 한데 그 아이디어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제조기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됐거든요. 이거 되게 핫한 아이템이에요. 여름 되면은 SNS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옵니다. 만들어 먹었다고. 아 애들 가진 부모들은 잘하시는구나 샤크 닌자를. 그렇기도 하고요. 그 잘난 척하기도 되게 좋아요. 되게 멋있거든요. 이게 과일 같은 거 얼음이랑 넣어가지고 우유랑 이렇게 넣으면은 우리가 특별히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 했을 때 뭐 그 설탕 많이 넣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신기하게 딱 올려놓고 지금 지가 이렇게 슬슬슬 돌려가지고 되게 예쁘게 아이스크림 나오거든요. 아 해봤구나. 아니, 저희도 이거 한번 저 커머스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그때 한번 검토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집에서 먹어본 줄 알았더니 사업적으로 검토한 거예요? 예, 그리고서 저희가 이제 주식 분석을 좀 했었어요. 닌자 주식 샤크 닌자? 관련해가지고 그 가전 제품, 그러니까 프리미엄 가전 제품이란 무엇인가? 한국의 뭐 삼성, LG는 왜 좋은 제품을 만들지만 브랜드가 이게 샤크 닌자나 아니면 다이슨처럼 뛰어나지 않은가? 뭐 이런 얘기 좀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백화점 복숭아 딱밤이에요? 아니 딱 뭐라지? 딱복. 딱복이에요? 예, 딱복 3kg짜리. 만든 말이 뭐예요? 물복. 물복. 예, 딱복 3kg. 요거 이제 39,000원. 요즘 물복이 맛은 있지 사실. 우리 물복. 같은 좀 나이 있는 사람들은 물복 좋아하긴 하는데 예. 이 며칠 지나면 무거워져가지고 그리고 약간 변색이 되잖아. 이렇게 딱복이 좋다 이거지. 예. 요거 이제 딱복으로 아주 맛있는 예. 이거 딱 맛이 사과하고 자두를 섞어놓은 것 같다. 그렇습니다. 요건 39,000원에 아, 나 이거 광고할 때 어색하냐? 안 되겠다. 나 볼 때는 재밌는데 내가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다. 딱복입니다. 예. 경북이네 경북. 자,
복숭아 혹시 맛있는 복숭아 드시고 싶은 분들 네,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링크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다 됐죠? 네, 저는 다 네, 됐습니다. 갈 때 한 상자 갖고 가세요. 아, 한 상자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없어. 자,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